이것은 언제부턴가 질문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A가 D에 효과를 주는 것 있죠? 그 다음에 B가 A에 효과를 주는 것. 근데 이게 아마 침묵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때 여기는 보통의 대학 강의실입니다. 교수의 말을 경청하거나 열심히 받아 적을 뿐 이렇게 네 번을 다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 번을 다 봐야 시행이 끝나는 거죠. 원래 강의실은 숨 막힐 정도로 조용합니다.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걸 하나의 구분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질문 사항 있어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모두가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사히 수업이 끝났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물어보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무슨 생각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으니 교수도 답답합니다. 제가 처음 그 수업을 강의를 시작할 때 몹시 두려웠습니다. 학생들 앞에 서는 게 가장 많이 두려웠었죠. 그래서 선배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 앞에서 떨지 않을까요? 그때 그 선배가 저한테 큰 용기를 준 말이 있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학생들은 결코 질문하지 않는다. 좋은 선배였습니다. 다 같이 안 하는 분위기니까 자기한테 시선이 집중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느껴지거든요. 혹시나 내가 질문을 해서 약간 수업 흐름에 약간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유명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명문대. 워싱턴 DC 백악관 근처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입니다. 이곳 로스쿨의 폴 시프 버만 교수의 강의실입니다. 지금처럼 교수가 말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Tell me why. The core question is, what is the interpretation of this federal law that Congress passed? But instead, Molly went around it and said. 생각이 다르면 학생들은 망설임 없이 손을 들고 반박합니다. It clearly had been breached. You have a response to that, Karen? Well, I think maybe, this is just my guess, the difference is that in Motley, the complaint itself was purely a contract. A question, two questions. First is, if we were to apply the rule from Grable to Motley, would there be a jurisdiction there? Yes, question, Josiah. Yeah, so I guess what it seems like to me is they just gave us these elements. 여기저기서 질문이 이어집니다. 교수와도 거침없는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It's more part of the complaint. You don't buy that either. I don't know if I buy it. I'm just saying I can see what the court. 이 강의실은 왜 다른 걸까요? I don't always necessarily plan out exactly what I'm going to say, but a lot of times while I'm speaking, I'll kind of hear myself say something and then I can make a judgment as to whether that's right or wrong. For me, talking actually helps me understand things better and it helps me remember them better. Then you think that you're interrupting, like he's kind of leading the class at all? I'm here because I want to learn. And if I don't feel like I understand something, I really want to make sure we stay on that point until I do understand it. 다시 우리들의 대학입니다. 딱히 물을 것도 하고 싶은 말도 없는 우리 강의실. 배움은 모르는 것을 향한 탐구입니다. 질문과 대답은
나의 생각을 키우는 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생각하는 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있을 것 같아요. 그땐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들어 묻고 대답했죠. 세상은 신기하고 궁금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책임 거기에 이상한 모르는 나가 나오잖아요. 여기 밑에다가 써서 알려주는 것도 있는데 모르는 아직 출전 상태니까 결론이 난 건 아니야.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의도에는 패전을 한 거야.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패전의 책임을 물어서 이때 자기 반대파를 말했어.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안 생겨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데 어려운 것만 시키고 계속 프린트랑 공부만 책만 읽게 시키니까 궁금한 게 생기지도 않고 그냥 수업한다는 식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사이 변해버린 아이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고 말이죠. 우리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들입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만 봐도 이름표 보완, 이름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재수 사려 이렇게 과시하면서 다니고 있나요? 학생 아직 좀 교실은 조용합니다. 아직 여러분은 10번도 구입할 수 있어요. 쉬는 시간에도 조용합니다. 자, 간다. 안녕히 가세요. 하루의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한 번도 질문하지 않는다 하는 학생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정답이 정해져 있어갖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손 들고 질문을 하면은 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정답만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다른 말을 해봤자 그게 정답이 아니니까 그게 틀렸다고 말을 듣는 순간 다시 너무 작아지니까 창피해지는 때가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약간 입시에 찌들어 있는 학생이어서 그 발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한자라도 영어 단어 더 외울 텐데 그냥 시험만 잘 보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외워야지 뭐. 정답만 확인하는 시험지 앞에서 물음이란 애당초 불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험의 종류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게 내 얘기를 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를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차라리 그렇게 시험을 바꿔보면 소위 말하는 왜냐고 물어보는 것을 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좀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배움은 왜라는 물음이 있을 때 힘이 생깁니다. 성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위한 시험 문제들. 우리는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공부를 반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So we are talking about Friday. I think so. Fine. So we're talking about Friday. Let's just try to if we run out of possibilities. We're running out of possibilities. What are we gonna do? What? What are we doing? We're studying. Tell me. You don't seem studying. You're just arguing. Yeah. So the way that it work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you learn in pairs called chabrusas. 학생들은 지금 하브루타 중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almud it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because someone challenges you. And this was true of my education also. I think one reason that the students did so well was we learned from each other. 혼자 하는 공부보다 묻고 토론하는 공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 하브루타는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I mean, it's true for everything. That speaking out an idea makes it clear for you. Also helps you remember what you're learning. Just teaching it over to someone else. For sure, it's radically different. You know, there's a saying that goes, if you can't. Some of us, are, as a favorite is, if you can't say it, you don't know it. If you, a lot of times, you think you know something you think makes sense, then you say it out, it sounds ridiculous, or you say it and you're.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22%가 유대인이죠. 2013년에는 12명의 노벨상 수상자 중 절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금융, 경제, 법률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비결. 그 속에 하브루타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탈무드를 소리내 읽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뉴욕에 있는 유대인 예배당. 토요일 저녁이면 아이들 말소리로 혼이 나갈 만큼 소란스럽죠.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을 지어 큰 소리로 책을 읽습니다. 모두 하브루타를 몸에 익히는 과정입니다. 이른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들, 이런 걸 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지요. 나의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상승시킬 수 있을까? 바로 이 설명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그리면서 정리가 됩니다. 뭔가를 말로 설명해보면 압니다. 듣기만 하며 지식을 집어넣는 것과는 달리 말로 설명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생각으로 정리되는 걸 느끼죠. 메타인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이 학습 피라미드는 공부를 한 다음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듣는 공부는 5%가 남지만 말하는 공부는 90%가 남습니다. So thinking out loud. So far, we've talked about a number of ways where vocalizing in the classroom, being an active participant, Thinking aloud, all of these are part of 소리내어 생각하기라는 공부법의 권위자 수잔 디랜드 교수도 말하는 공부법을 강조합니다. So what you gain from speaking your ideas is clarity of 말을 하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더 발전한다는 것이죠. The first thing you can do to learn how to think out loud is to be willing to express what you don't understand. Say something. Make a noise. And what that does is it forces you to say something. 서울의 한 스피치 학원.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오는데요. 목소리를 내며 말하기 연습을 하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진지한 모습입니다. 그 면접 시즌에는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작년과 올해가 다를 정도로 그 면접 스피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대학생이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막상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고 할 때 생각처럼 말이 술술 나오지 않는 경험 해보셨나요? 힘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는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어렸을 때 말을 많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면접을 하면서 제가 목소리도 많이 떨리고 좀 긴장이 되면서 머릿속이 새하얘져가지고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시작. 오랫동안 말문을 닫았던 우리들은 다시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말들을 찾아 다시 학교에 왔습니다. 말을 잃어버린 그날부터 생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죠. 우리는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생각의 말문을 열 수 있을까요?